지금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 판을 뒤집어 보자, 혹은 뒤집지 못하더라도 그걸 뒤집어 보려는 시도를 하자, 그리고 그 시도를 나누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 그리고 기억의 전쟁의 감독이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의 저자이신 이길보라 감독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영화 감독이시면서 책을 또 쓰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제 정체성을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영화를 한다는 건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글을 쓴다는 것 역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저한테는 똑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아요. 오늘 책 보니까 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특별히 북 트레일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코다입니다. 코다는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쓰는 수화 언어와 세상의 음성 언어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는 제가 네덜란드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할 때 얻은 배움과 고민을 담아낸 책입니다. 수어로 책 소개하는 영상은 처음 봅니다. 이런 기획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 언어, 모어가 이제 수화 언어고요. 두 번째 언어가 음성 언어인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화 언어를 쓰고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과정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수어로 전하는 안부라는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책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언어가 수화 언어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책의 소개를 수화 언어로도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어. 이 책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다 그리고 여성. 나는 침묵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 사이에서 말을 옮겼다. 이건 얼마예요?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의 간단한 통역일 때도 있었고, 부모 대신 수화기를 들고 저 그 집 전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전세랑 월세, 보증금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이 8살에게는 제법 복잡하고 어려운 통역이기도 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품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었다. 책 제목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예요.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본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늘 하는 말들이 나와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꼭 해봐라. 그리고 경험해봐라.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을 저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늘 해주셨고, 그거는 단순히 어떤 교육 철학이라기보다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삶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떤 책이나 신문이나 TV 같은 걸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몸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겪는 경험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을 엄마 아빠가 항상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통역사로 두 가지 언어 사이를 오갔던 거잖아요. 어떤 경험일까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빨리 세상을 만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왜냐면 너무 빨리 어른아이가 되어야 됐고, 너무 빨리 철이 들어야 됐고, 가령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엄마 아빠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동정, 가령 엄마 아빠가 너무 딱하니까 주머니에서 500원 쥐어주면서 너는 엄마 아빠를 평생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들이나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를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들을 제가 먼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제가 통역하면 안 되잖아요. 가슴속 어딘가에 묻어두거나 몸속 어딘가에 두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씀이 마치 하쿠나 마타타처럼 이렇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약간 이런 건 마법의 주문 같았거든요. 이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괜찮아 경험이라는 이게 수화로 이게 괜찮아고 이게 경험이거든요. 이게 괜찮아, 경험. 네, 이게 괜찮아 경험인데 제가 언젠가 임플란트를 하고 여기 엄청 부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셀카를 찍어서 보냈더니 아빠가 괜찮아 경험 하고 보내서 왜 괜찮아 경험? 임플란트 한 거 뭐 괜찮아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아빠의 되게 굉장히 그런 어떤 유쾌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순간에도 저도 항상 용기를 내서 막 이렇게 경험을 해보자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저도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아빠의 그런 유쾌한 태도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괜찮아 경험으로 그냥 그런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고민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경험이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해주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진짜 삶의 철학처럼 그냥 넘겨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많은 경험 중에 가장 값진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살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8개월 동안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혼자? 네,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혼자 이제 그 여행 자금을 모아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로 자금을 모아서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크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의문이 생겼다. 왜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데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인도로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로드스쿨러의 길을 걸었다. 아주 어렸을 때 동남아 이 6개월 배낭여행을 통해서 나를 그냥 세계 만민주의 속으로 그냥 확 넣으셨군요. 저한테는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뭐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이 안 좋으니까 정말 도시와 도시 간을 가다 보면 기본 8시간이 기본이고 막 기차 타면 막 밤새 이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어서 어쩌면 나한테 내가 18살이 되기까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못했던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영화 하나를 찍잖아요. 그 영화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은 삶의 자세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창작의 과정이 저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보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서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18살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저도 찾아보죠. 누가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 갔을까? 누가 청소년 나이에 여행을 가서 이런 배움을 했을까? 있잖아요. 조금씩 있어요. 잘 없지만 찾아보면 조금씩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또 다른 방식의 배움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손을 잡아주고 싶다. 혹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길은 학교다라는 책을 쓰고 이제 로드스쿨러라는 책을 친구들과 같이 쓴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드스쿨러라는 단편 영화를 맨 처음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 세상에는 이런 경험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네 옆에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이 책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해본 것들 중에서요. 그 18살에 뭐 동남아 여행 있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두 번째 키워드. 크라우드 펀딩 장학금입니다. 이길보라의 네덜란드 유학을 맞아 크라우드 펀딩 장학금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고 영화 만드는 이길보라입니다. 이번 9월부터 영화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돈이 없어도 가정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 이건 나 개인을 위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 장학금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시게 된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 제가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원서를 냈고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학금을 찾아보는 과정 중에서 좌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순수 예술도 아니어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박사도 아니고 석사 과정의 학생을 어떤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 근데 뭔가 리워드는 없다. 왜냐면 그냥 나의 리워드는 나중에 정말 지구에게 덜 폐가 되는 영화를 만들고 정말 사회를 위한 영화를 만들 거니까 그게 리워드고, 여러분이 저한테 항상 평소에 보라 시간 되니 밥 한번 먹자라고 하셨던 분들 그냥 돈으로 쏘셔라. 내가 나가서 알아서 커피 마시고 알아서 빵 먹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조직을 하게 된 거죠. 야, 우리가 흔히 장학금은 왜 내가 뭘 잘하면은 학교에서 주거나 성적이 우수하면 뭘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뭘 잘하면은 선생님들이 야, 너 생실이 아주 좋아. 풍행망정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인정해 특별히 준다 이건데, 나 그냥 장학금 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분은 방법을 찾아가는구나. 나 저기 리워드는 없어요. 그냥 돈 주면 내가 그냥 먹고 내가 그거 가지고 유학 잘 갔다 올 거예요. 라는 글을 나는 못 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올리고 나서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욕을 엄청 많이 먹진 않았고, 아, 그래요? 그 크라우드 펀딩을 올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댓글을 올리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계좌 내역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감동이었던 게 막 사람들이 익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저 그 익명 네. 그 아이디 얘기해 주세요. 닉네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닉네임 막 빵과 커피, 열공하세요 이런 거 있죠. 또 뭐 보라 화팅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조금 시스템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 이름을 찍어서 보내면 나중에 그쵸, 보라가 언젠가 내가 결혼할 때 보라가 10만 원 넣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오늘 카페에 가서 빵과 커피 먹으면 10,000원을 쓰는데 이 10,000원을 보라한테 보내서 보라가 빵과 커피를 먹을 수 있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낸 10,000원, 30,000원, 50,000원, 막 20,000원, 15,000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어떤 친척분이 되게 틱틱거리면서 야, 시집이나 가지 무슨 유학이야. 야, 내가 너 시집 가면은 축의금으로 주려고 그랬는데 유학 간다니까 이걸로 그냥 줄게 이씨 이러면서 약간 틱틱거리면서 그 얘기도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네, 전 너무 화났어요 그때. 그래. 너무 짜증난다. 그래도 계좌는 찍혔잖아. 그쵸. 저는 근데 너무 화나서 그때 그 외삼촌을 블락했다가 최근에 그래요? 다시 풀었어요. 그때 몇백만 원을 준 외삼촌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은 되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틱틱거린다. 왜 나한테 이렇게 줄 거면 그냥 돈 주고 말지. 왜 그렇게 뭐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욕을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보다 욕을 하고 몇백만 원을 넣어준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본인이시죠. 네, 그쵸. 어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작가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걸 돌파해 간단 말이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가가 어떤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 그것의 어떤 방안으로 유학을 선택했는데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서 유학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고 배움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배움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 판을 뒤집어 보자, 혹은 뒤집지 못하더라도 그걸 뒤집어 보려는 시도를 하자, 그리고 그 시도를 나누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바로 이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 공간이 바로 우리의 이 책의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살면서 내가 가진 다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경계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예술가로서의 가장 큰 자산임을 말이다.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름이 지닌 풍성함은 알지 못했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하신 경험 중에 이 얘기는 나는 꼭 해보고 싶어. 이 책을 쓰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네덜란드 석사 과정의 유학기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라고 해서 그 세상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유토피아인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그 공간에서 2년 반 정도 이제 살아가면서 배웠던 건 정말 어떤 그 열린 자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책 읽으면서 많이 뜨끔했던 게 대한민국 사회에 사실 제 또래 50대 남자들의 어떤 이 과대표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 어디든 가보면 50대 남자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래도 앞선 어떤 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을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학교에서도 여 교수님보다는 남자 교수님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았고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동료들이 이 성비라든지 연령비라든지 보면서 이건 우리 한국 사회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여기서는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네, 완전히 달랐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단적인 예로 들자면 저는 이제 뭐랄까 대안적이다, 많이 열려있다라고 여겨지는 대학에서 학부를 나왔고 그 대학 안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과를 졸업했는데 그 과의 교수님들 중에 전임 교수 중에 여자 교수님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 과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여자 교수는 한 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데 왜 여자 교수가 한 명도 없을까?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저한테 퀘스천 마크 궁금증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뭔가 뭐랄까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는 학장님도 여자고 굉장히 젊고 여기는 조교들도 다 여자고 근데 조교가 단순히 이렇게 뭔가 뒤치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이에 어떤 위계질서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50대, 50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과 나와의 위계가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과제이자 플러스 엄청난 배움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책의 표지에 이렇게 보면 삶의 지도를 확장하는 배움의 기록. 이런 그 배움이 삶에 어떤 결과를 안겨주셨나요?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제 삶이 굉장히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고 너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번 해보지 뭐. 실패해도 경험, 붙어도 경험, 떨어져도 경험, 실패해도 성공해도 경험. 어차피 이건 내 경험치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도와 모험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다음 행보는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의 말미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영화를 만들고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음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영화는 이제 우리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에 관련한 이제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후년 정도에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리서치 과정을 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영화 만들고 글을 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꼬북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괜찮아, 경험이야 라고 따뜻하게 말해줬다면 넘어지더라도 용기 내서 도전하고 또 그 도전으로 더 확장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꼬꼬독을 통해서 뭔가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경험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e sun is shining bright onto another